네가 원하는 게 정말 뭐야? 우정이야? 돈이야? 화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돈이야. 평생 가난하게 살아봤잖아. 이번 기회 아니면 나도 끝이야. 화정의 솔직한 대답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직접적인 답변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사연 듣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무료이니 꼭 눌러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큰 복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주택가, 아침 햇살이 골목길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주보고 서 있는 두 채의 단독주택에서는 오늘도 어김없이 정겨운 일상이 시작되고 있었죠. 순애가 대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맞은편 집에서도 화정이 나타났습니다. 어머, 화정아. 오늘도 딱 맞춰서 나오네. 그러게 말이야, 순애야. 우리 정말 신기하지? 40년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두 사람은 68세 순애와 67세 화정으로 무려 40년을 이웃으로 살아온 진정한 단짝 친구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 늙어온 사이였죠. 오늘은 뭐 사러 갈 거야? 나 어제 냉장고 봤더니 김치가 떨어져 가더라고. 화정이 장바구니를 들며 물었습니다. 아, 나도 마찬가지야. 배추 좀 사서 김치 담가야겠어. 그리고 우리 막내 손주가 내일 온다고 하니까 고기도 좀 사야지. 어머, 정말? 지수가 몇 살이더라? 이제 중학교 2학년이야. 키도 엄청 컸다는데 할머니보다 클 것 같다니까. 지난번에 왔을 때는 할머니 어깨까지밖에 안 왔는데. 순애의 얼굴에 손주 자랑하는 할머니의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화정도 덩달아 기뻐하며 박수를 쳤죠. 우리 지수 정말 예쁘지.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요즘 애들은 할머니 집 오는 것도 바빠서 자주 못 오더라. 그래도 오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 현우도 고등학생 되더니 게임만 하고 할머니는 쳐다보지도 않아. 어릴 때는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따라다녔는데 애들은 다 그래. 크면서 바빠지는 거지. 두 사람은 천천히 골목길을 걸으며 손주 이야기에 꽃을 피웠습니다. 40년 세월 동안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고 손주들이 태어나는 것도 함께 기뻐했던 사이였거든요. 골목을 나서면서 만난 김할머니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순애 할머니, 화정 할머니. 오늘도 같이 장 보러 가시네. 김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매일 같이 가야 재미있어요. 부럽습니다, 정말. 우리 영감은 장 보자고 하면 싫다고 난리예요. 김할머니가 부러운 듯 말하자 순애와 화정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장 골목에 들어서자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이 매일 함께 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순애 할머니, 화정 할머니. 오늘도 같이 오셨네요. 정말 사이 좋으시다. 40년 이웃이면 자매나 다름없지. 혼자 오면 뭐가 재밌겠어. 순애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한 몸처럼 움직였죠. 순애가 콩나물을 고르고 있으면 화정이 옆에서 싱싱한 것을 골라주고 화정이 생선 가격을 깎고 있으면 순애가 옆에서 거들어 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고등어 얼마예요? 할머니들한테는 특별히 싸게 해드릴게요. 2마리에 10,000원. 어때요? 어머, 고마워요. 우리 두 집에서 나눠 먹을게요. 화정이 기뻐하며 생선을 골랐습니다. 이렇게 장을 보는 것도 40년 동안 해온 일이었죠. 때로는 돈이 부족한 쪽이 있으면 서로 보태주기도 하고 맛있는 반찬을 만들면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순애야, 저기 새로 생긴 떡집 봤어? 인절미가 맛있다고 하던데. 그래. 그럼 조금 사볼까? 우리 지수 인절미 좋아하거든.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사주면 눈이 반짝반짝했어. 좋아, 나도 현우 줄 거 좀 사자. 쟤도 달콤한 거 좋아해. 떡집에서 인절미를 사면서도 두 사람은 손주들 생각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보다도 손주들이 더 예뻐지는 법이니까요. 할머니들, 이거 새로 나온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떡집 사장이 작은 조각을 내주었습니다. 어머, 이거 정말 맛있네. 이것도 조금 살까? 그래, 손주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포장 예쁘게 해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정자에서 잠깐 쉬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몇 분 앉아 계셨죠. 순애 씨, 화정 씨, 정말 부럽다. 우리는 이 나이에 이렇게 의지할 친구가 어디 있어? 박 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가족보다 더 가까워요.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사이죠. 순애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네가 옆집에 있어서 난 늘 든든해. 아프거나 힘들 때마다 서로 도와주고. 화정이 없었으면 이 나이에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어요. 화정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순애가 몇 년 전 허리를 다쳤을 때 화정이 매일 반찬을 해다 주었고, 화정이 감기로 알아눕자 순애가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죠. 저도 그런 친구 있었으면 좋겠네요. 혼자 사니까 참 외로워요. 이 할머니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우리 우정은 평생 가지. 죽을 때까지 함께하자. 순애가 화정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이 나이에 새로운 친구 사귀기도 힘든데 우리가 서로 잘해야지. 오후가 되자 화정이 순애의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마루에 앉아 함께 차를 마시며 오늘 산 물건들을 정리했죠. 순애야, 고등어 한 마리는 내가 가져갈게. 나머지 하나는 내가 해. 고마워. 그럼 나는 인절미를 반씩 나눠줄게. 이 새로 산 떡도 좀 가져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눠 가지는 것도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내 것 구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요즘 뉴스 보면 세상 참 빨리 변한다. 우리가 젊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생기지. 컴퓨터니 핸드폰이니 하는 것들. 화정이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진짜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끼리는 언제나 똑같더라고. 우리처럼 말이야. 순애의 말에 화정이 깊이 공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두 할머니를 보며 늘 부러워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참 복 많이 받았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이렇게 좋은 친구도 있고. 그러게 말이야. 감사한 일이지. 하루하루가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40년 세월이 쌓아 올린 깊은 우정이 그 웃음 속에 담겨 있었죠. 해가 저물 무렵 화정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자연스럽게 만날 것이고 또 함께 무언가를 할 것이었죠. 두 사람 모두 이런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큰 변화가 곧 두 사람의 삶에 찾아올 줄은 모른 채로 말입니다. 모든 것이 평온했던 이 마지막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른 채 말이죠. 평온했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순애와 화정이 함께 시장을 다녀와 집 앞 골목에 들어서는데 동네 곳곳에 하얀 종이가 붙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게 뭐지? 화정이 먼저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전봇대에 붙은 공고문을 보자 순애도 급히 따라왔죠. 재개발 추진위원회 공고라고 써있네. 순애가 안경을 쓰고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공고문에는 이 일대가 재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나, 우리 동네도 아파트로 바뀐다는 거야? 화정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죠. 40년을 살아온 이 동네가 사라진다니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화정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어. 아무튼 집에 가서 자세히 알아보자. 순애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살던 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서운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낡은 집 대신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공고문을 읽으며 웅성거렸어요. 드디어 우리 동네도 재개발이 되는구나. 좋긴 한데 이사는 언제 해야 하는 거야?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증과 기대감이 뒤섞인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며칠 후 동네 회관에서 재개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순애와 화정도 함께 참석했죠. 회관은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들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마이크를 잡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재개발 사업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낡은 주택들이 모두 현대식 아파트로 바뀝니다. 보상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애와 화정은 귀를 바짝 세우고 들었습니다. 위원장의 설명이 계속되었죠. 먼저 주택 소유자분들은 조합원 자격으로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 채를 소유하신 분은 모두 보상받으실 수 있고요. 현재 주택 가격과 신축 아파트 가격 차액은 조합비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말을 들은 화정이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순애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뿐만 아니라 화정이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기도 했으니까요. 40년 전 순애 남편이 투자 목적으로 산 집이었는데 화정이 세입자로 들어온 후 친구가 되면서 월세도 거의 받지 않았던 터였습니다. 순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두 채의 집이 모두 새 아파트로 바뀐다니 생각지도 못한 횡재였거든요. 그리고 세입자분들께는 이주비가 지급됩니다.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애는 두 채의 아파트를 받고 화정은 이주비 2천만 원만 받는다는 뜻이었거든요. 잠깐만요. 한 주민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소유자는 몇억 원짜리 아파트를 받고 세입자는 고작 2천만 원이요? 이게 공평한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소유권과 세입자의 권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이 차분하게 답변했지만 회관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정은 옆자리에 앉은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공간에 앉아 있지만 갑자기 엄청나게 멀게 느껴졌어요. 순애는 집 두 채의 주인이고 화정은 그저 세입자에 불과했으니까요. 설명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을 텐데 오늘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화정아, 괜찮아?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런데 순애야, 우리 상황이 정말 많이 다르네. 화정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이주비도 받고 하니까. 순애가 위로하려고 했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정이 살고 있는 집도 자신 소유라는 사실이 갑자기 부담스러워졌거든요. 순애야, 솔직히 말해도 될까? 너무 충격이야. 화정이 걸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40년을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너는 집 주인이고 나는 세입자였다는 걸 이제야 실감하게 되네. 너는 아파트 두 채를 받고
나는 2천만 원 받고 쫓겨나는 거잖아. 순애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정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어쩔 수 있는 일도 아니었거든요. 화정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법적으로 정해진 거고. 그래, 맞는 말이야. 하지만 마음이 그렇다고. 화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평생 같은 처지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결국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이렇게 확연히 갈리는구나. 화정이 중얼거리자 순애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화정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돌았어요. 40년 동안 친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였던 것입니다. 순애는 아파트 2채를 받아서 몇십억 원의 재산을 갖게 되고 나는 2천만 원 받고 나가라는 거야. 이게 공평한 일인가? 화정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편 순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2채를 받게 된 것은 기쁘지만 화정이 충격받는 모습을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40년 동안 정말 자매처럼 살아왔는데 이 일 때문에 사이가 나빠질까봐 걱정이야. 순애도 밤새 뒤척였습니다. 며칠 후 동네에서 만난 박 할머니가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순애 씨는 정말 복 받았네요. 집 2채가 아파트로 바뀐다니.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조합비도 내야 하고. 순애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화정은 속으로 더욱 씁쓸했습니다. 화정 씨는 어디로 이사 갈 생각이세요? 2천만 원으로는 전세 얻기도 힘들 텐데. 박 할머니의 질문에 화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화정이 순애의 집에 놀러 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못했어요. 순애야, 재개발되면 언제쯤 이사해야 하는 거야? 아직 정확하지 않지만 내년쯤이 될 것 같더라고. 그럼 우리가 완전히 헤어지는 거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어. 화정의 말에 순애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뭔 소리야? 헤어진다니. 이사만 하는 거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너는 아파트 2채 주인이 되고 나는 2천만 원 들고 갈 곳도 없는 신세가 되는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우정이 재개발 때문에 흔들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처음으로 깊은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이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집주인과 세입자라는 현실이 드러나면서 말이죠. 며칠 후 재개발 조합원 가입을 위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순애는 당당히 조합원 자격으로 등록 절차를 밟았습니다. 2채의 집 모두 조합원 대상이었거든요. 순애 할머니 축하드립니다. 2채 모두 조합원으로 등록 완료되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기분이 좋았어요. 낡은 집 2채가 새 아파트로 바뀌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한편 화정은 세입자 보상금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40년을 살았지만 법적으로는 그저 세입자에 불과했죠. 화정 할머니는 거주 기간이 길어서 최대 보상금 2천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원의 말에 화정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애가 받을 아파트 2채 값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한 금액이었거든요. 설명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화정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순애야, 나도 같이 넣어줄 수 없을까? 뭘 넣어달라는 거야? 조합원 말이야. 내가 네 집 담보 대출 갚을 때 도와줬잖아. 사실상 같이 지켜온 집이야.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몇 년 전 화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이 집의 소유권과는 다른 문제였거든요. 화정아, 그때 도움받은 건 고맙지만 법적으로는 내 이름으로 된 집이야.
그래도 40년을 함께 살았잖아. 우리가 친구라면. 화정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친구니까 더욱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정은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고.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화정의 마음은 이미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 내가 그동안 도와준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몇 년 전에 네가 병원비 없어서 걱정할 때 내가 전 재산을 털어서 도와줬잖아. 그건 고마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집 소유권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법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정말 친구라면. 화정의 말에 순애도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그날 밤부터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애가 집 2채나 받으면서 화정한테는 하나도 안 나눠준다더라. 40년 친구인데 참 야속하다. 결국 돈 앞에서는 친구도 소용없구나. 화정이가 그렇게 도움 많이 줬는데 배은망덕하네. 순애는 이런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 내 집인데 내가 받는 게 당연하잖아. 순애는 속으로 분개했습니다. 화정은 동네 사람들의 동정적인 시선을 받으며 더욱 서운함이 커져갔습니다. 화정 씨, 정말 안 됐네요. 순애 씨가 좀 나눠주면 좋을 텐데 친구 사이인데도 야박하네요. 돈이 많으면 나눠줄 수도 있는 건데. 화정 씨가 병원비도 도와주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화정은 순애에 대한 원망이 깊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화정이 순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순애야, 한 번만 더 부탁할게. 또 무슨 얘기야? 보상금 나오면 반은 내놔. 우린 40년 지기잖아.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정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구할 줄은 몰랐거든요. 화정아, 무슨 소리야? 그런 식으로 우정을 재는 거야? 재는 게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너는 아파트 2채 받고 나는 2천만 원 받고 쫓겨나는데 이게 공평해? 화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공평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야. 법적으로 내 집이니까 내가 받는 거지. 법적으로는 그렇겠지.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어째?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서로 도우며 지낸 사이인데.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크게 다투는 순간이었어요. 화정아, 그럼 너는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야? 나쁜 사람까지는 아니지만 좀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어. 야박하다고? 내가 40년 동안 너한테 야박하게 굴었나? 순애가 울컥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몇십억 원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도 친구를 안 도울 거야? 화정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움이 뭐야? 내 재산을 나눠달라는 게 도움이야? 재산이라고? 그럼 우리 우정은 뭐야? 40년이 그렇게 가벼운 거야? 우정이 소중하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소중하다면서 왜 나만 희생하라고 하는 거야? 희생? 내가 언제 너한테 희생하라고 했어? 지금 이 순간도 내게 돈을 나눠달라고 하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그동안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어요. 화정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 알겠어. 네 속마음을 이제 알겠다. 화정아, 오해하지 마. 오해가 아니야. 너에게는 돈이 친구보다 중요한 거구나. 40년 동안 속았네.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도 마음이 아파. 아프긴 뭐가 아파? 아파하는 건 나야. 갈 곳도 없는 사람은 나라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내 집까지 포기하라는 거야?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나눠달라는 거잖아.
화정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순애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마주쳐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만나던 사이가 하루아침에 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욱 말이 많아졌습니다. 순애가 정말 인정머리가 없다. 화정이도 좀 그렇긴 해. 남의 집에 40년 살면서 권리 주장하는 것도 이상하지. 그래도 친구 사이인데 좀 도와줄 수 있잖아. 의견이 갈려 동네 전체가 어수선해졌어요. 며칠 후 순애가 시장에 혼자 갔습니다.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장을 보는 것이었어요. 상인들이 물어봤습니다. 순애 할머니, 화정 할머니는 어디 갔어요? 그냥 좀 바빠서요. 순애는 대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요즘 재개발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졌다던데 설마 그런 거 아니죠? 상인의 말에 순애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화정도 혼자 다른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순애와 함께 다니던 시장이 이제 부담스러워졌거든요. 저녁이 되어 각자의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창문 너머로 서로의 집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거리였지만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어요. 순애는 혼잣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내 집인데 내가 받는 게 당연하잖아. 화정도 중얼거렸습니다. 40년 친구가 이렇게 야박할 줄이야. 역시 가진 자는 못 가진 자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첫 번째 큰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을 둘러싼 갈등으로 40년 우정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갈등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자 화정의 태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단순히 서운해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었죠. 어느 날 아침 화정이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정자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화정의 진지한 표정에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순애하고 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40년 동안 순애를 도와왔어요. 순애가 어려울 때마다 제가 도와줬고요. 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화정 씨가 순애 씨 많이 도와줬지. 그런데 이번에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순애에게 조금이라도 나눠달라고 했더니 냉정하게 거절하더라고요. 화정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보상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순애는 아파트 2채, 몇십억 원어치를 받아요. 저는 2천만 원이고요. 이게 공평한가요? 어머,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 네, 그런데 40년 친구한테 조금이라도 나눠달라고 하니까 우정을 돈으로 재느냐고 화내더라고요. 할머니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좀 야박하네. 친구 사이에 그럴 수 있나? 화정은 이런 반응을 보며 더욱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제가 순애한테 뭘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상금 중에서 조금만 나눠달라고 한 건데. 당연히 나눠줘야지. 친구 사이인데. 순애 씨가 병원비 없어서 걱정할 때도 화정 씨가 도와줬잖아. 맞아. 몇 년 전에 화정 씨가 전 재산 털어서 도와줬는데. 동네 여론이 점점 화정 편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애가 시장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순애 할머니, 화정 할머니랑 화해 안 하세요? 친구 사이에 돈 문제로 싸우면 안 되죠. 순애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답답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집인데 제가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친구잖아요. 좀 나눠주면 어때요? 화정 할머니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너무하네요. 며칠 후 화정은 더욱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순애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순애가 나오자 따라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애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지난번에 다 끝난 거야. 순애가 외면하며 걸어가자 화정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상금 나오면 반은 내놓으라고. 순애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화정아, 왜 이러는 거야? 사람들이 다 보잖아. 보면 어때? 숨길 거 있어? 40년 친구한테 이렇게 야박하게 굴면서. 야박하게? 내가 언제 야박하게 굴었어? 지금이잖아. 몇십억 원 받으면서 친구한테 조금도 안 나눠주는 게 야박한 거 아니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화정아, 집에 가서 얘기하자. 싫어. 여기서 할래. 다들 들어봐요. 순애가 얼마나 야박한지. 화정이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순애는 집 두 채 주인이에요. 저는 40년 동안 순애 집에 새 들어 살았고요. 그런데 재개발되면서 순애는 아파트 두 채 받고 저는 2천만 원만 받아요. 구경꾼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친구니까 조금 나눠달라고 했더니 우정을 돈으로 재느냐고 화내더라고요. 화정 할머니 말이 맞네요. 순애 할머니가 좀 나눠주면 되는데 그렇게 도움 많이 받았으면서 야박하네요. 순애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화정아, 제발 그만해. 우리끼리 얘기하자. 우리끼리 얘기해서 뭐가 달라져? 너는 계속 거절할 거잖아. 그건 법적으로 내 집이니까. 법적으로는 그렇겠지만 도덕적으로는 어떻다고 생각해요? 화정이 구경꾼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당연히 나눠줘야죠. 친구 사이인데 야박하네요. 화정 할머니가 병원비도 도와줬잖아요. 순애는 견디지 못하고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화정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날 저녁부터 동네 전체가 이 얘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순애가 정말 인정 없더라. 화정이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40년 친구인데 돈 앞에서는 다 변하나 봐. 화정이가 그렇게 도움 많이 줬는데 배은망덕하네. 순애는 집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40년 친구가 이렇게 자신을 공개적으로 망신 줄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며칠 후 화정은 더욱 강하게 나왔습니다. 순애가 시장에 가려고 나오자 또다시 따라붙었어요. 순애야, 아직도 생각 안 바뀌었어? 화정아, 그만해.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고. 쳐다보면 어때? 네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부끄러운 거지. 화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신 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보상금 받으면 반 나눠줘. 그럼 모든 게 끝나. 반이라니,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게 뭐야? 40년 친구인데 반 나눠주는 게 이상해? 그건 너무 많아. 많기는. 너는 그래도 아파트 한 채는 받잖아. 나는 2천만 원밖에 안 받는다고. 주변에서 보던 사람들이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애 할머니, 화정 할머니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반 나눠주시면 되잖아요. 화정 할머니가 그렇게 어려울 때 도와줬잖아요. 순애는 사방에서 몰아치는 말들에 숨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건 저희끼리 해결할 문제예요. 뭘 해결해? 네가 계속 거절만 하잖아. 화정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들 들어보세요. 순애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40년 동안 제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순애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화정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럼 너는 뭐야? 남의 재산 달라고 하는 게 친구야? 남의 재산? 40년 동안 함께 지켜온 우리 터전인데. 우리 터전이 아니야. 내 집이라고. 법적으로만 네 집이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함께 갖고 온 곳이야. 갖고 온 게 뭐야? 월세만 냈잖아. 두 사람의 다툼은 점점 격해졌고 구경꾼들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40년 우정이 동네 사람들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도망쳐 들어갔고 화정은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동네 여론은 완전히 화정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의 갈등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동네에서 공개적으로 다툰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정은 더욱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4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고. 화정이 혼잣말하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때 마침 순애의 아들 민수가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계약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죠. 민수는 어머니 순애와 함께 재개발 조합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서류 다 준비하셨죠? 오늘 계약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요. 응, 다 준비했어. 빨리 끝내고 싶다. 순애는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화정과의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조합 사무실에 도착해서 계약 절차를 밟으려는데 직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애 할머니, 죄송한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요?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화정 할머니께서 법적 분쟁을 신청하셨습니다. 법적 분쟁이요? 순애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사실상 동거 형태의 권리 공유라며 분쟁 신청을 내셨어요. 분쟁이 걸린 이상 보상금 수령 절차가 중단됩니다. 순애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동거 형태라니? 화정 할머니 측에서는 40년간 실질적으로 공동 거주하며 집을 함께 관리했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직원이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불리한 주장이지만 분쟁 신청이 들어온 이상 조정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명백히 어머니 소유인 집인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분쟁을 신청한 이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순애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평생 친구한테 이런 칼을 맞을 줄이야. 어머니, 괜찮아요. 이길 수 있는 분쟁이에요. 변호사도 선임하고 제대로 대응해봐요. 민수가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순애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애는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어떻게 화정이가 이럴 수 있지? 순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돈 때문에 이렇게 나를 배신하는구나.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팠어요. 민수야, 엄마 가슴이 너무 아파. 어머니, 병원 가봐야겠어요. 다음 날 순애는 민수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스트레스성 협심증이었어요. 할머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안정을 취하시고 약을 드세요. 선생님, 심각한 건 아니죠?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순애는 병실 침대에 누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친구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할 줄이야. 한편 화정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분쟁을 신청하긴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함도 있었거든요.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권리야.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집을 지켜온 건 사실이잖아. 동네에서는 이 소식이 금세 퍼졌습니다. 화정이가 법적 분쟁까지 넣었다더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화정이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하지. 법적으로는 순애가 이길 텐데 왜 굳이 분쟁까지. 화정이도 막다른 길에 몰려서 그런 거 아닐까?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며칠 후 화정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상 명확히 순애 씨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저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정 과정에서 순애 씨가 합의를 원한다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변호사의 말에 화정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분쟁이 걸린 동안은 순애 씨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죠? 네, 맞습니다.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는 보상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화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순애도 고생하겠네. 나만 고생할 수는 없어. 한편 민수는 어머니 순애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길 수 있는 분쟁이에요. 그래도 마음이 아파. 어떻게 화정이가 이럴 수 있지? 순애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일주일 후 첫 번째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순애와 화정이 조정위원 앞에서 마주 앉았어요. 40년 만에 적대적인 관계로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화정 씨, 구체적인 주장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4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실질적으로 집을 관리했습니다. 순애 씨가 어려울 때마다 제가 도와줬고 집 수리나 관리도 함께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셨나요? 순애 씨가 병원비 없어서 걱정할 때 제가 전 재산을 털어서 도와줬습니다. 담보대출 갚을 때도 제가 돈을 보탰고요. 순애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정 씨가 도와준 것은 감사하지만 법적으로는 제 소유입니다. 등기부등본에도 명시되어 있고요. 화정 씨의 주장대로라면 공동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사실상 공동으로 거주하며 집을 지켜왔으니까요.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모두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회의까지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조정실을 나오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40년 우정이 법정에서 다투는 관계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순애는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평생 친구한테 이런 칼을 맞을 줄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머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건강이 더 중요해요. 그날 밤 순애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것이었어요. 40년 우정의 파괴가 순애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화정도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도 알지. 법적으로 내 권리가 아니라는 걸. 그런데 왜 이렇게 억울하지? 왜 가진 자만 웃는 세상인 거야. 서로의 가난했던 지난날이 떠올랐지만 갈등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순애가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병실 창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던 순애는 간병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할머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빨리 회복하는 게 먼저예요. 간병인이 위로했지만 순애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순애는 병실에서 혼잣말했습니다. 돈 앞에서 이제야 내 본성이 드러나는구나.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돈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한편 화정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순애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내 때문에 순애가 병원에 갔다는 거야? 화정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쟁을 신청한 것은 맞지만 친구가 아프다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나도 살아야 하니까. 화정은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애썼습니다. 동네에서는 순애가 입원했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순애가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졌다더라. 화정이가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그래도 화정이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하지. 법적 분쟁까지 넣는 건 좀 과한 것 같은데. 의견이 조금씩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정이도 막다른 길에 몰려서 그런 거겠지만 40년 친구를 병원에 보낼 정도로 할 일은 아니었는데 여론이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화정이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진짜로 제가 이길 가능성이 있나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화정 할머니,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명확히 순애 씨 단독 소유로 되어 있고 화정 씨는 임차인 지위에 불과합니다. 그럼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순애 씨가 자발적으로 일부 보상에 합의한다면 모를까요? 자발적 합의라. 화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분쟁이 계속되는 동안 순애 씨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압박은 될 거예요. 변호사의 말에 화정은 조금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해 주세요. 포기할 수 없어요. 다만 순애 씨가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들었는데 너무 압박하시면 안 됩니다.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순애가 스트레스를 못 이긴 거죠. 한편 순애는 병실에서 더욱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순애는 40년 동안의 추억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화정이가 나를 도와준 것도 맞고, 내가 화정이를 도운 것도 맞고,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았는데, 그러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도움을 준 것이 집 소유권과 연결되어야 하지? 친구 사이에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순애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화정이가 나를 도운 것도 고마웠지만 그렇다고 내 집까지 달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거야. 내가 화정이를 도운 것도 많은데 그럼 나도 화정이한테 뭔가 달라고 해야 하나? 순애는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칠 후 두 번째 조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양측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어요. 화정 씨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조정위원이 엄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40년간 거주했다는 것만으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화정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동 관리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친구 간의 호의였을 뿐 법적 권리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순애의 변호사가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더군다나 등기부등본상 명확한 단독 소유권이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화정은 점점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럼 정말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임차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조정위원의 말에 화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만 양측이 합의한다면 일부 보상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순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제 소유권이 인정된다면 더 이상 양보할 이유가 없어요. 순애 씨, 40년 우정을 생각해서라도. 화정이 애절하게 말했지만 순애는 단호했습니다. 우정을 생각한다면 이런 분쟁을 신청하지 말았어야죠. 회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화정은 순애를 붙잡았습니다. 순애야,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뭘 더 생각해? 법적으로도 내가 맞다고 나왔잖아. 순애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우리 사이는 법으로만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뭐로 따져? 망가뜨려 놓고.
망가뜨린 건 너야. 친구가 어려워하는데도 모른 척하는 네가 어려워한다고? 내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게 어려워하는 거야? 두 사람은 법원 복도에서 또다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정말 이기적이야. 몇십억 원 받으면서 친구 하나 못 챙기는구나. 이기적이라고? 그럼 너는 뭐야? 남의 집 달라고 하는 게 이기적이지 않아? 남의 집이 아니라고. 우리가 40년 동안 함께 가꾼 집이라고. 가꾼 게 뭐야? 거의 공짜로 살게 해준 것도 고마워할 줄 모르면서.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병실에서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 걸까? 어머니, 당연히 잘못한 게 없어요. 어머니 집이니까 어머니가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순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야 하나. 한편 화정도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도 알지. 법적으로 내 권리가 아니라는 걸. 그런데 왜 이렇게 억울하지? 화정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가진 자만 웃는 세상인 거야? 4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도 결국 집 주인과 세입자로 갈리는구나. 순애도 예전에는 가난했잖아. 그때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서로의 가난했던 지난날이 떠올랐지만 갈등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정은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 끝까지 해보자.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죄책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친구를 병원에 보낸 것이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순애도 병실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화정이도 나름대로 억울할 거야. 하지만 내 집까지 달라고 하는 건 너무해.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40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상태였습니다. 진실과 깨달음 앞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달간의 법적 공방 끝에 마지막 조정 회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순애는 퇴원한 후에도 여전히 몸이 약해진 상태였지만 이 일을 끝내기 위해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직 몸이 안 좋으신데. 민수가 걱정스럽게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오늘 끝내야 해. 더 이상 이 일로 고생할 수 없어. 순애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더 이상 이 갈등을 끌고 갈 수 없었거든요. 스트레스로 인한 입원까지 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 답답하기만 했어요. 조합 사무실에 도착하자 화정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40년 우정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자매처럼 지냈던 사이가 이제는 법정에서 다투는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오늘이 마지막 조정 회의입니다. 양측의 최종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화정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는 끝까지 제 권리를 주장하겠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며 집을 지켜온 것은 사실이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하시는 건가요? 공동 소유권입니다. 40년 동안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집을 관리했으니까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순애 씨 단독 소유로 되어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릅니다. 제가 순애 씨 어려울 때마다 도와줬고 집 관리도 함께 했어요. 순애도 일어나서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 제 소유인 집입니다.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어요. 화정 씨가 도와준 것은 인정하시나요?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도와준 것은 고맙지만 그것이 소유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정은 불성립으로 하고 본격적인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순애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조정위원님, 제가 화정 씨에게 직접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어요. 순애가 화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화정아, 내가 원하는 게 정말 뭐야? 우정이야? 돈이야? 화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돈이야. 평생 가난하게 살아봤잖아. 이번 기회 아니면 나도 끝이야. 화정의 솔직한 대답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직접적인 답변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40년 동안 너와 친구로 지내면서 행복했어. 그런데 나이 들어서 갈 곳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어. 2천만 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화정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너는 아파트 2채 받아서 걱정 없겠지만 나는 어디서 늙어 죽어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내 집을 달라고 하는 거야? 순애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달라는 게 아니라 좀 나눠달라는 거야. 우리가 40년 동안 쌓은 게 그렇게 하찮아? 하찮지 않아. 하지만 우정과 재산은 다른 문제야. 다른 문제라고? 친구가 어려우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도와주는 것과 재산을 나눠달라는 건 차원이 다르지. 순애는 화정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친구의 절망적인 처지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정이 법적 분쟁까지 걸면서 자신을 괴롭힌 것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곧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친구는 버린 거네. 난 우정을 지키고 싶었는데. 우정? 우정이 밥 먹여주나? 집 없는 늙은이한테 우정이 무슨 소용이야? 화정이 격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친구도 소용없어. 현실을 똑바로 봐, 순애야. 현실을 보라고. 그럼 너는 나를 돈으로만 보는 거구나.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정아,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40년 동안 완전히 속았구나. 속았다고? 나도 마찬가지야. 너도 결국 돈 앞에서는 친구 버리는 사람이잖아. 내가 언제 너를 버렸어? 내 집 달라고 하는 너를 못 들어준다고 버리는 거야? 못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안 들어주는 거잖아. 몇십억 원 받으면서 친구 하나 못 챙기는구나. 챙긴다는 게 뭐야? 내 재산을 나눠주는 게 챙기는 거야? 그래. 그게 진짜 친구가 하는 일이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정위원이 다시 중재했습니다. 진정하시고 마지막으로 합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애 씨, 정말 일부라도 보상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순애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40년 우정을 생각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화정이 법적 분쟁까지 걸면서 자신을 괴롭히고 병원까지 보낸 것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아니요. 법적으로 제 권리가 명확히 인정된다면 더 이상 양보할 이유가 없습니다. 화정 씨는 어떠세요? 포기하실 의향은요? 포기할 수 없어요.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죽어도 포기 못해요. 조정위원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정 씨 측이 이길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지막으로 마주봤습니다. 화정아,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순애가 마지막 기회를 주는 듯 물었습니다. 너야말로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친구를 이렇게 버릴 거야? 내가 버리는 게 아니야. 내가 먼저 떠나는 거지. 떠나는 게 아니라 쫓겨나는 거야. 화정이 또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내 집까지 포기하라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좀 나눠달라는 거야. 내가 그걸 왜 나눠줘야 해? 40년 우정 때문에. 우정으로 집을 달라고 하는 너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며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이 이제는 원수가 되어 서로를 미워하고 있었어요. 좋아. 그럼 끝까지 가보자. 법정에서 보자. 화정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 끝까지 가자. 누가 옳은지 확실히 가려보자. 순애도 지지 않겠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40년 동안 같은 길을 걸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한 달 후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예상대로 순애의 완전승이었어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순애 씨의 단독 소유권을 명확히 인정합니다. 화정 씨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전혀 부족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화정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기존에 약속된 세입자 보상금 2천만 원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정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순애는 승리했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허함만 느껴졌어요. 이기긴 했지만 친구를 잃었네. 민수가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한 게 없어요. 법적으로도 어머니가 완전히 옳다고 나왔잖아요. 하지만 순애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2년 후 드디어 재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순애는 보상을 받아 새로 지어진 아파트 두 채 중 하나는 자신이 살고 나머지 하나는 임대를 놓기로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워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새 아파트 거실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던 순애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은 지켰지만 친구는 잃었구나. 순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매일 만나던 화정이 없는 생활이 이렇게 허전할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잘못한 게 없어요. 민수가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순애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40년 친구인데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지 않았을까? 어머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화정 할머니가 너무 과했어요. 한편 화정은 2천만 원의 이주비를 받아 서울 외곽의 공공임대 아파트로 이사해서 2년을 보냈습니다. 낡고 좁은 원룸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화정은 작은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살던 동네와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어요.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순애는 지금쯤 새 아파트에서 편안히 지내고 있겠지. 화정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원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40년 친구가 그렇게 야박할 줄이야. 역시 가진 자는 못 가진 자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처음 이사 왔을 때 새로운 동네 사람들은 화정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인사를 해도 대충 받을 뿐이었어요. 정든 이웃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나 혼자구나. 화정은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화정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동네 노인정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지내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화정 씨,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노인정에서 만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많이 우울해 보이셨는데. 그랬나요? 저도 모르게 그랬나 봐요. 화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전에 살던 곳에서 친구랑 다퉜다고 하셨죠? 아직도 연락 안 하세요? 네, 안 해요. 연락할 이유도 없고.
그래도 오래된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먼저 연락해 보시는 게 어때요? 할머니의 말에 화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순애가 저를 버린 거니까 제가 먼저 연락할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순애가 그리웠습니다. 특히 아플 때마다 순애 생각이 났어요. 한편 순애도 새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계속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화정이와 함께 시장 가던 때가 그림이네. 순애는 혼자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새 동네 마트는 깔끔하고 좋았지만 정이 없었어요. 할머니, 혼자 사세요? 마트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혼자 살아요. 가족들은 안 오세요? 아들이 가끔 와요. 그런데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요. 순애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재개발 때문에 사이가 나빠졌어요. 아, 그런 일 많더라고요. 돈 문제는 정말 어려워요. 집으로 돌아와서 순애는 거실에 혼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예전에는 화정과 함께 마시던 차였는데, 이제는 혼자 마셔야 했어요. 사람이 남는 게 재산이지, 돈은 언젠가 흩어지는데. 순애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순애는 동네 노인정에 나가봤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 보려고 했거든요. 할머니, 어디서 사세요? 이 아파트에 새로 이사 왔어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아들 하나 있고 손주도 있어요. 그런데 친구가. 순애는 말을 멈췄습니다. 친구분은 없으세요?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요.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재개발 때문에 사이가 나빠졌어요. 다른 할머니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재개발 때문에요?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순애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집주인이었고 친구는 세입자였는데 보상금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요. 아, 그런 일이 많다던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친구가 법적 분쟁까지 걸었는데 제가 이겼어요. 하지만 순애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기고 나니까 허전해요. 돈보다 친구가 더 소중했는데.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사람이 남는 게 재산이지, 돈은 언젠가 흩어진다고 하잖아요. 순애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후회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나눠줬으면 우정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할머니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할머니 것이니까.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아직도 미안해요. 노인정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순애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새로운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 만드세요. 네, 그러려고 해요. 하지만 40년 친구 같은 사이는 다시 만들기 어렵겠죠.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먼저 연락해 보시는 건 어때요? 아니에요. 화정이가 저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한편 화정도 비슷한 심경이었습니다. 2년이 지나면서 분노는 많이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순애에 대한 서운함은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지만 정서적으로는 외로웠고 화정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새로운 인연들과 조금씩 마음을 나누며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이 이야기가 회자되었습니다. 40년 친구도 돈 앞에선 남이더라. 그래도 각자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다행이지.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한 법인데. 순애와 화정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비록 40년 우정은 잃었지만 각자 나름대로 의미 있는 교훈을 얻었던 것입니다. 순애는 사람의 소중함을, 화정은 현실의 냉혹함을 깨달으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께 행운을 가져다 주고 저에게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